125억 세금을 이월시키는 일을 제가 했다고. 잠이 왔겠어요? 그 신고서 넣어놓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십니까. 동성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유상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특기죠. 법인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고객분들도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사님들도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세무사님들이 요청했을 때는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무서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왔는데 법인 전환 업무에서 어떤 미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 대표님이 1000명 이상의 세무사들에게 법인 전환만 강의를 해오셨거든요. 거의 달인이시니까 어떻게 법인 전환을 해야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어떠한 미스가 안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간략하게 법인 전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법인 전환 업무를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벌써 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업무였구나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인 전환 하잖아요. 법인 전환 하고 싶은 동기는 개인 사업자별로 다 달라요. 매출이 컸으니까 좀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왠지 주식회사가 간지나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하고 나면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법인 소유가 돼버리고 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부동산 가지고 살다가 계속 살면 어떻게 돼? 죽지 뭐. 나중 가면 부동산 남겨놓고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그 사이에 법인 전환 해놓으면은 부동산은 법인 줘버리고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갖고 살다가 또 계속 살면 죽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부동산 남기고 죽을 거야, 주식 남기고 죽을 거야를 바꾸는 그런 작업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인 전환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 사업용 계좌에 자기가 버는 돈, 쓰는 돈들이 쭉쭉 기록이 되죠. 그 사업용 계좌에서 자기가 버는 돈, 쓰는 돈이 기록된다는 거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거래처 만나서 영업하고 돈 막 벌어들이는 거, 내 통장에서 다 움직이던 게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나면 법인 통장에서 움직여요. 그 얘기는 내 열과 혼을 다해갖고 열심히 사는 결정체,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의 귀속을 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바꿔놓으면 내가 죽으면 부동산 남길 거 주식으로 바뀌었죠. 아까 법인 전환해서 내 예금 통장에 돈 남아있을 거 이제 법인 통장에 돈 남아있는 걸로 바뀌는 그 두 가지 차이가 법인 전환의 실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년 동안 정리된 개념이고 11년 이상 1-2,000명의 세무사 회계사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시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세무사 분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저희한테 오는지 예시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 저거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례를 이거 진짜 무거워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많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비싼 걸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남한테 넘기고 남이 주는 돈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도라 그러죠.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잖아. 양도세는 뭡니까? 내가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30억까지 올랐어요. 그럼 20억 남았잖아요. 남은 거에 대해서 낸 세금이 양도세거든. 근데 이거는 법인 전환은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 법인 주고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받잖아요. 똑같이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인 전환을 시키고 양도세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법인 전환을 해요? 안 합니다. 남한테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세를 2월 과세 해줍니다. 아직 판 거 아니니까. 사업의 종류만 바꿨지 형태만 바꿨지 실질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법인이 팔면 내라 양도세를 2월 해주고, 또 법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세를 신규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세를 낼 건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가 되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해주진 않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조세법상의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준단 말이죠. 요건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자산 요건, 자본금 요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내 주택기를 살려서 편하게 설명해보면, 네. 그리고 양도세도 2월 해주고 지금 안 내도 돼. 나중에 내. 나중에 법인이 팔면 내. 취득세도 깎아줄게. 75%나 깎아줄게. 25%만 내. 이렇게 해주려면 법문에 써있는 대로 표현하면 개인 사업자의 순자산보다 신규로 이번에 만든 법인의 자본금이 커야 됩니다. 부동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개인의 순자산이 있고 자본금이 있으면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인데, 순자산이 뭐예요? 아까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10억짜리다. 그럼 내가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 총액. 근데 은행에 대출이 한 3억 있어요.
그럼 그게 부채 총액입니다. 자산에서 10억 받고 팔아갖고 부채 3억 갚아버리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7억 떨어지죠. 요게 순자산. 모든 개인 사업자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고 이 순자산보다 자본금이 더 커라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 요건을 못 충족시켜서 아까 말한 양도세 2월이 안 되거나 취득세 감면이 안 되는 케이스가 거의 90% 이상이다. 그러면은 왜 그거 다 아는데 못 충족시켜 세무사 회계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순자산보다 자본금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 자산의 평가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 부채가 전부 다 사업에 쓴 부채가 맞냐? 부채가 혹시 작은 거 아니야? 너는 부채가 아까 3억이라고 그랬는데 2억인 거 아니야? 너는 부채가 30억이라고 그랬는데 20억인 거 아니었니? 이렇게 해버리다 보면 부동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한 게 취득 원가가 20억이에요. 근데 그걸 감정을 해봤더니 270억입니다. 세상에 270억이에요. 근데 그걸 법인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그 270억짜리 부동산을 법인을 주고 법인한테 주식을 270억원어치 받아와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옛날에 20억에 샀거든. 1980년대. 250억 남았잖아요. 그럼 원래 남한테 만약에 270억 받고 돈 받고 팔면 125억 좀 절반 정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125억 세금 지금 법인 전환하니까 못 내요. 나는 법인이 나중에 팔면 그때 낼게요. 그게 2월 과세인데 125억 세금을 2월 시키는 일을 제가 했다고. 잠이 왔겠어요? 그 신고서 넣어놓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건 살 떨리는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유세무사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02나 031로 전화가 오면 일단 당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 일반 전화 오면 짜증이 확 나. 네. 일반 세무서에서 그렇죠. 이렇게 연락 올 수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많은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남들하고 다르게 잘할 수 있지만, 순자산 요건에 위배해서 대부분 잘못됩니다. 자산의 평가는 제대로 된 거냐? 부채가 사업용 부채냐? 단어가 표현이 어렵잖아요. 사업용 부채라는 게 무슨 뜻이야? 너 네 재산이 10억이고 부채가 3억이라 순자산 7억이라면서 7억이라서 법인 자본금을 8억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하고 신고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신고된 걸 보고 너 부채 3억 중에 보니까 요 1억 부분은 어디다 썼는지를 잘 좀 퀘스천이더라. 2억은 이거 갖고 사업에다 애들 월급도 주고 장비도 사고 했던 것 같아. 1억은 너 보니까 어디 너 혹시 노름한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면 부채를 빼버리면 여기가 팍 올라가잖아요. 순자산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순자산 요건 위배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니까 여기에 이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려우니까 잘 이제 판단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분들이 우리 저랑 같이 일하는 유상현 세무사한테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묻는 이런 일들을 늘 겪고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표님이 강의 때 만든 용어인데 암흑기라는 게 법인 전환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암흑기를 모르고 그냥 법인 전환을 진행하시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암흑기의 존재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다가 입찰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금 계좌가 없어서 계좌로 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꼭 세금 이슈만을 떠나서 발생을 하거든요. 암흑기는 이제 제가 강의하다가 만든 거예요. 그냥 딱 들을 때 어감이 정말 막 스트레스 받는 그 어두컴컴한 터널 이런 게 암흑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인 전환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에서 개인을 폐업을 딱 해놓습니다. 1월 1일 날. 그래 놓고서는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데 법인 전환 진행하다가 법원의 판사님한테 법인 전환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요. 그럼 판사가 해도 돼! 하는 그 확정 판결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기간이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도 아닌 것이 법인도 아닌 것이 이런 기간입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개인 사업자 폐업해버렸고 법인 사업자라고 하려니까 법인 등기가 안 나왔네? 아직 법원 허가가 안 나왔네? 이런 기간 동안이 길면 그 기간에 아까 유세무사가 설명한 매출을 하기도 힘들고 입찰을 하기도 힘들고 어디 협력업체 등록하기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기간들을 제가 강의 때 설명하려고 이런 기간을 암흑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강의 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무사분 전화 와서 그래. 회계사분 전화. 회계사님 저 지금 암흑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공식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 때 만든 용어인데 저는 어떻게 암흑기를 알았겠습니까? 저 맨땅에 헤딩을 부딪힌 겁니다. 15년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무조건 경험 많은 사람과 진행하자. 왜냐면 법조문으로 보면 법조문 2개예요. 법인 전환 업무가. 조세 특례 제한법 32조 하고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 57A 그 2개입니다. 어차피 고객은 모르니까 세무사회계사는 본문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출발하죠. 그러다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암흑기도 만나죠. 기타 등등 미스가 나서 법에서 32조에서 해주기로 한 양도세 2월 과세 안 해주거나 지특법 57조에서 해주기로 한 취득세 감면 안 해주는 상황은 너무 끔찍하다. 아까 제가 250억 양도차익 계산 세금이 125억이다. 지금 낼 생각이 없는 세금이.
세금 120억을 내가 만약에 핸들링하고 일을 했는데 120억이 고객님 이번에는 좀 잘못됐으니까 120억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런 미스가 나는 거는 처음 해보면 다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땐 법인전환 수행 이력이 한 50건 이상 되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그중에 뭐 몇백 건까지도 될 수 있는 전화하시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저는 경험 많은 사람을 찾자. 오늘은 저희가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10분 정도까지는 10분 좀 써. 10분 정도까지는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했던 암흑기죠. 사실 저 암흑기가 되게 중요해요. 법인 전환에선. 저 암흑기에서 뭔가 잘못되면 사실 대표님들이 세금보다도 매출에서 미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암흑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120억을 내가 만약에 핸들링하고 일을 했는데 120억이 고객님 이번에는 좀 잘못됐으니까 120억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미국으로